야, 너 이번에 복전해? 아니면 이중 전공하나? 몰라. 지금 내 전공이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다. 뭐 해야지? 근데 서연이 너 로스쿨 가고 싶다며. 그것도 그냥 전문직이니까 해볼까 한 건데 요새 경쟁률이 너무 세서 고민임. 그럴 땐 그냥 취업 잘 되는가 고고. 우리들의 시선으로부터 사회 이야기를 나눠보는 수사 디렉터스 컷.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강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김서연입니다. 네, 기자님들 벌써 개강한 지 한 달이 더 넘어갑니다. 확실히 개강하니까 좋으면서도 싫고 또 재밌으면서도 힘들고 그러네요. 기자님들은 혹시 어떤 전공 수업 듣고 계신가요? 저는 사회학과 전공 듣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학부요. 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국어국문학과인데요. 사실 요새 전공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아요. 네, 저도 사회학과에 다니고는 있지만 사실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학과는 아니어서 항상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요. 딱히 하고 싶은 거 없을 땐 이중전공 선택할 때 취업 잘 된다는 과를 선택하라고 많이들 하셔서 요새 더욱더 고민입니다. 네, 이러한 생각은 모든 학생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이에 이번 시사 디렉터스 컷에서는 취업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를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전공 그리고 취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며 고용시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문이과가 통합되었다곤 하지만 문과든 이과든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이나 취업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우선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아예 전공을 바꾸기 위해서 반수나 전과,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우리 학교에서도 지난해 866명의 학생들이 자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의학계열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문과 계열 학생들의 경우는 취업난 심화로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스쿨과 공인회계사와 같이 안정적인 고위 전문직이나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도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 같은 융합 전공을 하거나 상경 계열로 이중, 복수 전공 등을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대다수가 리트나 CPA 시험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쟁률이 엄청 센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문과 계열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직이 별로 없다 보니 점점 경쟁률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2022학년도 리트 신청자 수는 13,955명으로 전년 대비 13.97% 증가했습니다. 첫 시험이 시행된 2009학년도 이후로 역대 최다입니다. 이렇게 취업이 어렵기에 최근엔 계약학과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경우 반도체 공학과가 계약학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선 이번 연도부터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차세대 통신학과가 계약학과로 신설됐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계약학과로는 연세대학교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와 성균관대학교의 반도체 시스템 공학이 존재합니다. 뭔가 점점 더 계약학과가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 또한 취업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로 진학하길 원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학교 반도체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재현 학우는 계약학과의 경우 2학년에 취업이 보장되며 생산 기술 직무가 아닌 연구 개발 직무로 배정되기에 본인이 원하는 직무로 가기가 쉬워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특정과에만 몰리거나 계약학과의 인기가 늘고 있다는 걸 보면 확실히 취업이 어렵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취업 시장의 모습은 어떤가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달 초 매출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6%는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대기업 10곳 중 3곳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하반기 채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7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구직 활동 없이 시간을 보낸 청년은 9만 6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 분야에선 수시 채용이나 경력직 채용, 전환형 인턴으로 인원을 충원하며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예로 보험사들이 하반기 신입 채용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경영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의 경우 내년 도입되는 IFRS 17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큰 상황이며 금리 상승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영 여건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취업 시장도 어려운 것 같네요. 제가 얼핏 뉴스에서 보기로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네, 바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때문인데요. 일자리 미스매치요?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자리 미스매치란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은 구직난에, 인재가 필요한 중견,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5인 이상 민간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은 11만 4천 명으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으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인력 부족 일자리 수는 모두 23만 4천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생각보다 부족한 일자리 수가 너무 많은데요? 이런 미스매치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는 저임금 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과 공무원 등 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지는데 안정성이 높고 임금도 많은 1차 노동시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 걸까요? 아니죠. 방안은 존재합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선 인사관리에 투입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용 절차 개선 지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 채용 공고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구직자 대상 권리구제 지원제도 홍보 확대 등 중소기업 채용 내 건전한 채용 절차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직자들은 수도권을 선호하는데 중소기업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에 지역 일자리 맵, 지역형 플러스 사업 등의 준비와 같은 지방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권역별로 지역을 묶어서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일자리 정책엔 뭐가 있을까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규제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산업 규제의 경우 안전 문제 제외 거의 다 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늘어나는 일자리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다양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고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빨리 일자리와 미스매치라는 단어의 조합이 낯설게 느껴지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대컷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지윤, 기자 강윤지, 김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